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스키점프 국가대표 감독 김영기입니다. 이제 횟수로 6년 차입니다. 이제 2018 평창 올림픽 때까지는 선수로 뛰고, 올림픽 이후에 이제 은퇴하고 바로 이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은 약 3,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키점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스키점프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스키점프를 하면서 알파인 스키도 같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스키점프 선수들이 저희 초반기 때 뭐 김은수 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최영철 선수 이런 선수 전부 다 저희가 보통 훈련 스케줄이 오전에는 알파인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스키점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키인들은 다 어느 정도 다 탈 줄 압니다. 은퇴 자체가 좀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지금 당장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때는 조금 더 선수로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았었는데, 제가 이제 부상을 은퇴 2년 전에 부상을 당했던 게 있는데 그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시합을 계속 나갔었는데, 올림픽 기간 때 그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약물 치료로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건 수술을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그냥 급작스럽게 이제 은퇴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제가 뭐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재활이나 수술을 통해서 하기에는 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은퇴를 결심을 했고, 사실은 은퇴를 하면서 그냥 지도자 생활보다는 그냥 다른 이제 개인 사업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한번 맡아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조금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조금 초반에 스키점프 지도자를 할 때는 저도 지도를 선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도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선수들을 가르칠 줄 모르니까 지도를 할 줄 몰라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옛날에 어떻게 배웠는지를 떠올리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국내 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 지도자들이 내가 저 나이 때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떠올리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려고 옛날에 해외 지도자들이 저희를 지도했던 방법대로 좀 적용시키려고 많이 좀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초반에는 강압적인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스케줄을 선수들한테 주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저희 합숙이나 숙소 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규율을 저는 조금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팀한테도 피해 안 가게끔 하고, 우리 스키점프 팀이 사실 조금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팀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압적일 수도 있는데, 훈련에 있어서는 사실 강압적이지 않은 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조금 느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워낙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부터 아이들을 지도를 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사춘기라는 게 오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성장하고 머리들이 이제 다들 이제 커가면서 예전에는 오늘은 뭐 할 테니까 뭐 하자 이러면 말을 되게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반항심이 아닌 반항심이 조금 있어서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는 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부터 조금 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좀 요즘에 강압적인 거라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살짝 두려고, 선수들과 이제 완전 친근함보다는 거리를 좀 두고 대신에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이무상 트레이너를 안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투입해서 지금 선수들과 소통은 이제 조금 이무상 트레이너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점프 지도자면은 좀 해외에 대한 다른 지도자들과 소통, 그리고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키점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인 종목이거든요. 이 경기장이 요즘엔 특히 또 온난화가 되고 이러면서 겨울에는 경기장 자체가 오픈이 안 되는 경기장이 되게 많아져서 굉장히 한정적인 경기장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지도자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느 경기장에 어떻게 오픈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파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스키장이나 리조트 안에서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고, 이제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지만, 저희 스키점프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우리들만의 경기장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장의 메인 지도자나 아니면 메인 관리하시는 분을 알지 못하면은 여기를 오픈을 해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가면서 계속 체크를 아주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숙소 예약부터 어떤 이제 밥 이런 것까지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힘든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운전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저희 스키점프는 종목 특성상 일주일 이상을 한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모든 경기장마다 이런 설계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길이, 각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이 경기장에서 훈련하게 되면은 몸이 이 경기장에만 이제 딱 적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기장 가서는 이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그리고 또 저희가 시합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프리트레인이라는 걸 오픈을 하지 않아요, 경기장에서. 오직 딱 3번의 기회만 있거든요, 저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시간에 같이 빔 넘버를 차고 이제 공식 연습 딱 2번에서 3번 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경기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 연습을 할 때도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조금 운전, 그 다음에 그 다른 지도자들과 소통, 그 다음에 경기장을 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많이 좀 지도자들의 역량이 조금 많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유럽을 나가게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 조그맣게 맥주 한 20개 정도 든 이런 거 한 박스씩 들고 가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더 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가 굉장히 약간 친분을 유지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대표팀들이 이제 3월 훈련이 끝나고 4월에 이제 주로 이제 휴식기를 갔는데, 그 4월달 휴식기 때 보통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 같이 못 있었던 이제 집에 이제 와이프랑 가족들이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다니고 이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사실은 여행을 가서도 그 다음 시즌에 대한 이제 훈련 연관 기획이나 이제 훈련 스케줄을 좀 짜기 위해서 조금 가서도 사실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해외여행 가서도 노트북을 들고 가서 시간만 나면 계속 훈련 계획을 하게 되고, 이제 4월 중순부터 사실은 저희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저희 스키점프는 4월 중순부터 실질적으로 훈련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방과 후에 선수들이 이제 방과 후가 되면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스키점프 훈련을 진행을 하고, 4월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훈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1년에 저희가 스케줄이 짠 어떤 이제 제가 짠 그 점프 횟수나 이제 기술 횟수를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제 저의 보통 스케줄이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보통 7월 달까지는 우리 선수들의 이제 몸 관리, 최대한 이제 체력을 올리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기술 훈련을 약 30% 정도를 진행을 하고, 7월부터 이제 체력 훈련을 많이, 이제 체력 훈련의 비중을
약 40%까지 떨어뜨리고 점프 기술훈련 60%까지 올려서 8, 9월 달에 8, 9, 10월 달까지 우리 선수들이 이제 시합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합 시즌에 맞춰서 이제 가장 좋은 몸 상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강화 훈련이 없는 날에도 사실 저희는 방과 후에 계속 선수들을 만나서 이제 정상적인 훈련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오전, 오후 훈련을 하지만 않을 뿐이지 훈련은 거의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10월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제 기술 훈련, 그 다음에 체력 훈련을 비중으로 5대5로 맞춰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국내에 이제 훈련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10월, 11월 달은 유럽에서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겨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중순까지는 이제 좀 훈련이 안 되는, 유럽에서도 현지에서도 이제는 훈련이 많이 안 돼서 체력 훈련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3월 달까지는 거의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훈련에만 좀 집중하는, 그렇게 해서 1년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국내 평창에서 이제 평창 선수촌에서 훈련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7시부터 7시 반까지 새벽 운동을 저희는 팀 훈련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이랑 산책으로만 이제 가볍게 몸을 깨우는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7시 반부터 8시 15분까지 보통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8시 45분까지 이제 오전 점프 훈련을 준비를 하고 8시 45분에 경기장으로 이동을 해서 보통 한 11시 반까지 이제 기술 훈련을 진행을 하고, 숙소 돌아와서 바로 점심을 먹고 약 한 3시까지 선수들 3시에서 3시 반까지 휴식을 취한 이후에 이제 5시 반까지 체력 훈련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즘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훈련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6시부터 보통 7시까지 저희가 저녁 식사를 좀 오래 먹어요. 항상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점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때 막 영상도 밥 먹으면서 저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좀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점프 영상도 다시 찾아보고 어땠는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이후에 약 1시간 정도 쉬었다가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개인 훈련이나 자기가 보강 훈련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선수들이 9시부터 이제 보통 11시까지 이제 또 요즘에 강화 훈련을 들어오게 되면은 또 대체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11시부터 이제 저희는 지침을 보통 들어갑니다. 개차량 종목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365일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저도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거의 20kg 정도 찐 상태인데, 선수 때 대비 정말 한없이 먹었거든요. 선수 때 너무 못 먹은 게 좀 한이 좀 많이 맺혀서 좀 그랬었습니다. 올 여름에 전지훈련 유럽에 다녀오면서 현지에 있으면서 조금씩 저 스스로가 애들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조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제 독일어도 갈수록 더 오히려 선수 때보다도 더 늘어나고, 이런 이제 현지 경기장 관련된 사람들이랑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뭔가 우리가 앞으로 훈련할 때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는 거가 조금씩 저는 느껴졌거든요. 가면 이제 먼저 아는 척을 해주고 또 왔냐고 해주고 하면서,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저 자신한테도 뿌듯하면서 오히려 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키 외에 부수적인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또 그런 스키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다 구해야 되고, 경기복도 계속 규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롭게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매하는 것부터가 저희는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 장비 업체들한테 다 컨택을 해서
다 우편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혼자서 운전을 너무 많이 하고 2주 동안 제가 키로수를 보니까 4,300km를 운전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반납할 때 보니까 그만큼 이 선수들을 훈련을 위해서 혼자서 이리저리 사방에 왔다 갔다 하고 이 조그마한 장비 하나 선수들한테 이제 부츠 뒤에 이렇게 장비를 하나 끼는 게 있는데 그 카일레라고 하는데 이 카일레를 하나 사기 위해서 제가 또 그 잠깐 선수들 운동하려고 두고 700~800km를 또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많이 부담이 돼요. 이거는 분명히 경기력에서도 선수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많이 좀 힘에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 해외 전지훈련도 많이 가고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강화훈련이라고 해서 합숙훈련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집에서 좀 쫓겨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와이프가 진짜 또 나가냐고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나가냐고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저는 거짓말 치거든요. 사실 안 나가 이제 없어 끝났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또 훈련이 잡혔어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나가고 훈련을 가고 이러는데 잘못하면 진짜 쫓겨날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씩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씩 욕심이라는 것도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외국 선수들 또는 이제 국내 이제 최흥철 선수나 어떤 지금은 최서욱 코치지만 같이 점프를 하고 이럴 때 저 선수들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내가 뛰어넘어야 될 사람 내가 저 선수들만큼은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가면서 선수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이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씩 하면서 좀 이뻐 보이기도 하죠. 이제 저희가 강화 훈련 때 주말에는 집을 이제 보내주거든. 저희가 훈련 일수가 211분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주말에 조금 아끼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훈련하고 주말에는 집을 보내주는데 그 5일 동안에 열심히 훈련해서 약 2kg를 빼고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집에 갔다 오면 그 2kg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스키점프가 저는 이 한국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목 자체로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선수일 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한국에서 짧은 역사 안에서도 그 세계 무대에 탑10에 계속 들어가는 몇 번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도 항상 탑에 들어가는 항상 올림픽 메달을 따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단 이제 스키 점프가 현재 이제 인프라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어린 선수들이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이제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저희 현재 있는 대표팀 선수 그 다음에 후보 청소년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외 무대에서 조금 가능성 있는 그런 성적을 조금 내주었을 때 그게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스키점프의 역사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꿈에는 아무래도 모든 감독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이제 가장 최정상의 무대에 서는 게 감독들한테는 가장 똑같은 꿈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도 선수 때 이제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무대 1등의 금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제가 못 이룬 꿈을 이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네.